네, 대원TV의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의도 2프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여의도의 제갈량 장경상 프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 아무래도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윤 총장이 느닷없이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법치의 말살이다. 직을 걸고라도 100번이라도 그만둘 수 있다. 직을 걸겠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장 프로님, 그 중수청 설치 법안이 결국 이제 검찰 해체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이제 싸우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건데 검찰 해체를 막고 조기 사퇴를 통해서 대선판에 뛰어들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현직 검찰총장이 네. 집권 여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위 얘기해서 이제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지금의 이제 개혁이라는 미명화 이제 법안을 내놨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직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내부적인 절차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여론을 통해서 여론전을 펼친 거예요. 예. 이건 그렇죠. 정치행위죠, 사실은. 정치행위죠. 이미 정치행위인 거죠. 네. 이거는 이미 검찰총장직을 가지고서 정치에 뛰어든 거죠, 이미. 이거는. 지난번에 그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발언은 어떤 내부적인 절차적인 어떤 발언이었다면 이거는 공개적이고 명백하게 정치 행위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평검사들도 들고 일어나는 분위기인데 민주당이라고 해서 윤석열이 지금 뛰쳐나오는 것과 뛰쳐나오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것에 대한 그 유불리 같은 걸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너무 치고 나가면 또 민주당에서 슬며시 발 빼고 그러면 정기국회 때나 합시다.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김을 뺄 수도 있죠. 김빼기 전략이요. 김 뺄 수도 있죠. 네. 그런 경우까지 과연 이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데 정치적인 고려를 우리가 안 한다고 좀 인정을 해줘야지만 이제 윤석열 총장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정치적 계산을 한다 그러면 덜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렇죠. 저는 이제 일관된 걸로 보면 그냥 검찰의 중요성 그리고 검찰이 가야 될 길 좀 나쁜 표현을 쓰면 검찰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관되다고 봐요, 그냥.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공수처까지는 익스큐즈할 수 있지만 이게 중대범죄수사청은 절대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용인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중수청은 사실상 이제 경찰 중심으로 구성된 이 법안의 골자가 그렇습니다. 경찰 체제를 그대로 그리고 경찰들이 갖다가 이제 일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경찰 국가, 공안 국가, 통제 사회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소위 해서 국가범죄수사본부라고 하는 소위 해서 검경 수사권 독립 이후에 출범한 기구가 있어요, 검찰청 내에. 그렇습니다. 그거 중복이에요, 사실은. 이게 중복입니다. 말이 중대범죄지 중복입니다, 사실.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부 범죄를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마저 뺏어온다는 명분이지만 이걸 경찰로 채우면 중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검찰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지금처럼 이게 수천 명 직원들 대동해서 검찰이란 거대 조직을 그냥 둘 필요도 없고 완전히 축소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소위 해서 검찰을 점진적으로 숫자를 줄이면서 이쪽에 이제 소위 해서 기존의 검찰 인력을 경찰화해서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 인력을 확대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경찰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을 개혁하겠노라 해서 하는 짓거리가 경찰을 비대화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경찰을 또 개혁한다 하는 미명하에 또 검찰을 부피를 키우거나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이런 것들을 다 시도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경찰을 지방 경찰화하면서 그렇죠. 그 경찰의 인사권을 누가 주냐면 소위 얘기해서 시민단체, 소위 얘기해서 시민추천위원회라는 명분으로 일반 시민단체들이 소위 얘기해서 인사권을 줘요. 그럼 뭐가 되냐면 이게 소위 얘기해서 중국이나 북한에서 하고 있는 인민통치, 즉 공안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경찰자치 관련된 법안 통과될 때 이미 통과가 된 거 아닌가요? 다 있습니다. 다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 윤석열 총장이 국민일보와 가졌던 인터뷰 내용을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윤석열 총장은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다.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굴하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 원칙대로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고 와서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다.
이 졸속이법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요 직을 건다는 표현이 이거 중요한 대목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직을 걸어서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거는데 직을 걸어도 못 막기 때문에 네. 직을 걸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직을 마음은 내용은 그런 거야. 그럼 직을 안 걸겠다. 직을 걸어 아니 네. 내가 지금 직을 던져서 이게 막을 수 있다면 표현은 정직한 표현이죠. 아, 예, 내가 예. 사표를 내서 이걸 막아진다면 당연히 사표를 낸다. 근데 지금 사표를 내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국민에게 호소할 수밖에 아, 없다 그렇죠. 이런 말 한 네. 거고.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이걸 좀 소극적 반격 정도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먹혀들지 않을 경우에는 낭패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냥 배수의 진을 치고 움직이는 것과 소극적으로 잼 몇 대 날려보고 대충 효과가 있네 하면은 주춤할 거고 효과가 없어 그러면 완전 무시당하는 그러니까 뭐 어느 것 하나도 그렇게 이렇게 뭐 유효한 펀치가 안 근데 되는데 결국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네. 이 과정은 네. 윤석열 총장에게 있어서 이제 이미 정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은 결국은 자신이 정치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축적하는 용도로 쓸 수밖에 없어요. 아, 예. 그리고 검찰총장으로서는 이게 나의 한계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검찰총장으로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국민 여러분. 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국민이 검찰총장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없죠. 없죠. 사실상 네,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예. 어차피 저 문재인 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없어요. 근데 국민들한테 호소한다는 건 뭡니까? 결국은 제가 정치를 하는 걸 인정해 주시고 제가 정치를 하게 된다면 저를 지원해 달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럼 현 정권과 민주당과 각을 세울 수 있는데 그렇죠. 힘을 달라는 거죠. 그렇죠. 네. 결국은 이거는 앞으로 향후에 제가 이제는 검찰총장으로 못 막는다면 뭘로 막겠어요? 국회의원 1인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해야죠. 대통령밖에 천상. 없어요. 네, 이거를 그렇죠.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이 돼서 그렇죠. 소위 얘기해서 정계를 완전히 개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유 그렇게 됐으면 네. 좋겠네요. 네. 네. 그럼 결국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길에 가는 데 있어서는 나머지는 이제는 다 속에서 소소한 것들이에요.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소소한 것들이에요. 그 길을 결심했다면. 윤석열 대통령, 안철수 서울시장 뭐 이 정도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네. 안철수 후보가 네. 단일화 후보가 돼서 서울시장을 이기고 네. 또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네. 소위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이 소위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소위 얘기해서 민주화 세력을 자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이 아이러니한 현상을 막겠다라고 덤벼든다면 예.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지금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도 조금은 좀 불안합니다. 지난달 25일 날 언론 보도 한국 리서치 등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를 했는데 대선 지지도가 7%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자, 오늘 리얼미터 조사는 조금 더 나왔는데 이재명이 여전히 뭐 부동의 1위로 23.6% 그리고 이낙연과 윤석열이 15.5%를 찍었는데 여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낙연은 반등을 했고요. 윤석열은 하락 추세라는 점입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저 7%라고 하는 숫자는 되게 충격적인 수치인데 만약에 저게 더 떨어지면 그냥 그때부터 기타 등등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윤석열 현상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세력이 겹쳐져서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으로서 얻은 거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5% 이상의 나름대로의 코어가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래 다른 사람들 다 빼고도 그렇죠. 윤석열 총장을 오롯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5% 정도는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5%? 네, 5% 정도 정도는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코어가 있다는 게.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언제든지 확장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널뛰기가 좀 심하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 폭이 이 진동폭이 진폭이 큰 게 좋은 겁니다. 이게 그냥 밋밋하게 가는 게 최악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는 어떤 거에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후보 가지고 선거 치르기 되게 어려워요. 약간의 그 붙임 폭이 큰 게 좋습니다. 큰 게? 왜냐면 잘못되면 뭐 어차피 잘못되는 거지만 기회만 닿으면 때만 맞아떨어지면 폭발적이라는 거죠. 대역전할 수가 있다. 그렇죠. 선거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대통령 선거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폭발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건 후보자의 캐릭터예요. 누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게 있다는 거 좀 강점이죠. 그래서 내려가는 거를 내려가는 게 많이 내려가면 그만큼 반등도 크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역설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내려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상을 했죠. 이미 예상을 했던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미. 근데 이제 다시 본인 스스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여건이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그거를. 그렇죠. 결국 맞습니다. 결국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이제부터. 맞습니다.
어떤 수사를 통해서 안 되니까 검찰총장이 수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인을 할 수 있지만 직접 수사를 못 해요. 맞습니다. 지휘를 네. 했는데 안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맞아요. 그것까지 윽박질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검찰총장이. 이제 힘이 다 빠진 네. 검찰총장인데. 맞습니다. 저희가 올 네. 초에 예상을 했습니다. 네. 이게 4월 7일 재보궐선거까지는 약간의 공백기라서 그때는 이제 거품이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지율이 지금 좀- 남아있는 건 네. 이제 윤석열 총장 개인을 좋아하는 코어라고 봐야 돼요. 이제. 그렇죠, 한 그렇죠. 5% 이제 더 어떤 조사에서는 더 내려갈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한국갤럽에서 같은 데는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 한국갤럽.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마지노선을 만드는 거죠, 지금. 반등의 네네. 이제 발판을 아. 구축하는 거죠, 이렇게. 다시 한번 바닥 따지기. 예, 아, 다시 예, 한번 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깃털들을 마련하는 거죠. 아, 이제 예. 그 대립각을 세우면서. 근데 이거는 본인의 일관성 면에서도 맞고 네. 검찰의 어떤 독립성과 예.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틀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맞는 거죠. 네. 지난번에 추미애랑 싸웠을 때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전체주의 경향성을 띠는 거에 대해서 맞서야 된다고. 그렇죠. 그렇죠. 예, 독재에 맞선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근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내부에서 한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그렇죠, 신임 그렇죠. 검사들 임명하는 자리에서 낸 거지만 이번에는 대언론전을 펼친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렇죠, 호소한 맞습니다. 거예요. 네.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아, 그래서 국민일보랑 인터뷰했나요? 그게 아마 정치적인 어떤 그 소위 해서 편향성 이런 것들을 피해간 피하기 거죠. 위해서. 일종의 그렇죠. 피해간 방식이죠.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이제 보면 되실 것 같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완전 차원이 다른 메시지는 비슷한데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지난번에 거의 뭐 이제 전투가 임박했다 이런 느낌이죠. 이제부터는 정치에 이제 정치 일선에 나서겠다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러고 나서도 정치 안 하면 이제 그냥 끝이죠, 뭐. 아, 이러고 나서 안 하면 그게 그러면 진짜 개욕 먹습니다. 자, 이 요즘 저 정신분열 증세가 의심되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문재인 대통령인데, 자, 이 문재인은 이 검찰 중수청 관련해서 특히나 속도 조절론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니까 그건 사실이겠죠. 자, 그런데 오늘 또 청와대에서 반응이 나왔는데 윤석열 총장의 인터뷰를 보고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사를 개진해라. 뭐 또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을 두루 종합해서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아마 이 입장을 내기 전에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국민소통 수석이 아마 청와대 출입기자들하고 한 얘기 같은데 이 말을 워딩을 하기 전에 다 내부적으로 이제 조율을 했을 겁니다. 해석을 해보면 윤석열 총장 인터뷰 기분 나쁘다. 민주당 찾아가서 잘 얘기해봐라. 뭐 이 정도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를 그 문재인이 이렇게 결정을 안 하고 가름말을 안 타는 거는 이건 저 사람은 정말 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이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불행하게도 네, 우리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예, 실질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세력은 따로 있다. 따로 있죠. 예, 네.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운동권 예, 강경파. 네. 다른 어떤 걸로도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의 중요한 그 기틀 법적 체계를 바꾸는 일들을 예, 여당이 아무리 그 집권 후반기라 하더라도 네네. 여당이 독단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어요.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건 이거는 그건 독재죠, 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을 속이거나 네,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쪽으로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들을 상대로 뭐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칠 수 있지만 네, 지금 여러 가지 상으로 봐서는 지금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소위 그래서 문재인은 그냥 바지 사장 정도. 네, 주사파로 통칭되는 386에 의해서 지금 집단적 지도력을 가진 386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권이 끝나고 다음 정권이 들어서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소위 해서 2017년도부터 길게는 2016년도부터 2021년까지의 대한민국은 네, 다시 한번 샅샅이 파헤쳐 봐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하에서 지금 정치가 움직였는지 국정이 운영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봐야 돼요. 이거. 진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적폐는 적폐도 아닐 겁니다. 지금 뭐 이 그러니까 정도는 이거 해봐. 이 네. 국정농단도 이런 농단이 네.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나라를 팔아먹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망하거나 팔아먹거나. 왜냐하면 그 청와대 워딩 자체가 저렇게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게다가 권력기관들이 깊숙하게 걸려 있는 문제이고, 예. 그럼 저거는 완벽하게 자신들이 대한민국 자체를 공화국가로 만든다는 큰 목표 없이는 저렇게 네.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뭐 하나만한 얘기인데 사실은 네. 기분 나쁘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너 국회 가서 민주당한테 잘 보여야 될 걸 이 정도죠. 아니 자. 뭐 저거는 뭐 그냥 옛날에
뭐 유시민인가 누가 잘 쓰는 말 있잖아요. 예. 개는 짖어도 뭐 기차는 간다. 기차는 간다. 예. 그런 거죠, 뭐. 예. 그거 저 홍준표 의원님도 자주 쓰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냥 좀 하나만한 말이에요. 너는 짖어라, 나는 뭐 간다 이런 거죠. 뭐. 예. 자, 오늘 이제 윤석열 총장의 인터뷰가 워낙 화제가 되다 보니까 검찰에서 이 인터뷰에 대한 부연 설명까지 하면서 이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뭐 제가 볼 때 뭐 큰 뭐 이 반향은 이 지금 부연 설명은 큰 반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윤석열 총장한테 좀 아쉽게 바라보는 거는 어차피 정치를 할 거면 이제 앞으로 언어는 정치적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일반인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뭐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게 여기 이제 법률적으로 뭐 설명을 또 합니다. 뭐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수사청이 만들어지면 네, 검찰이 어떻게 되고 사법 선진국이 뭐 하여튼 뭐 요란해지는데 독일 형사소송법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진짜 여론전을 할 거면 여론전에 능한 선수를 옆에 두시라 이렇게 좀 고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거는 이제 윤석열 총장의 한계이자 윤석열 총장의 의도일 수도 있어요. 이걸 굉장히 본인은 감정을 빼고 드라이하게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검찰총장이 우군이라고 하는 건 일선 검사들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일선 검사들은 정치적으로 다양하게 갈려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거는 그래서 정치라는 색깔을 최대한 빼야 검찰총장으로서 내부적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당분간은 검찰 내에서 투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검찰의 검사들의 지지도 중요하지만 이게 저는 약간 뭐 물론 이걸 이분법적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제 검찰총장으로 하는 언행과 대선 주자로서 하는 언행이 지금은 약간 뭐 믹스되어 있거나 아니면 여전히 검찰 내에서의 어떤 언행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변화를 주려면 윤석열 총장의 언어와 메시지도 바뀌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점점 튜닝을 해야 되겠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윤 총장이 이렇게 예상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좀 봅니다. 물론 뭐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지지율 하락도 우리는 뭐 예상을 좀 했었고 이 정체가 가져올 그 어떤 거품이 빠지는 부분도 좀 예측을 했었고 중수청이 이 명분으로 자기가 이제 어떤 목소리를 낼 거라는 것도 충분히 예상이 됐고 조기 사퇴까지도 지금 다 예상이 되는 분위기인데 그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맞춰서 간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 전략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 총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봤지만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게 만들어야 본인이 거기에 따라서 볼륨이 커지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 총장은 강하게 나갈 수 없어요. 그건 한계예요. 내재적인 한계고 이 정도 하면 상대방이 강하게 나와주면 윤 총장은 이제 따라서 크는 거죠. 이게 이제 이거는 일종의 윤 총장 입장에서는 전략적 선택인 거예요. 공방을 하면 할수록 이제 상대방이 더 세게 이제 이거보다 또 한 수 더 세게 나와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기도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총장은 지금까지 그런 패턴을 밟아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혼자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할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윤석열에다가 플러스 홍준표를 해놓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안 되니까 우리가 뭐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면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거 다 갖추면 괴물밖에 안 된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 스타일대로 가야 되는 건데 안타깝긴 하지만 이게 윤석열이에요. 그렇군요. 그게 윤석열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반문 전선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부분도 좀 이제 윤석열의 지지율 하락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속도 조절론을 얘기를 해놨고 이걸 지금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세력은 민주당이다. 그럼 이제 윤석열과 민주당의 싸움은 그건 전선이 형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지금 대선 주자들 중에서도 윤석열하고 싸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자기서 허공에 대고 지금 총질하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권총을 쏘면 상대방이 좀 뭐 M16이라도 쏴주고 그러니까 내가 좀 M16으로 맞대응하면 상대방은 좀 뭐 M60으로 쏴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맞습니다. M60으로 막 쏴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권총을 땅땅 쐈는데 메아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권총 소리에 놀란 개만 짖고 청와대 개들만 짖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힘이 안 나는 거죠. 이게 좀 내가 권총을 쏘면 누가 좀 상대방이 난사를 해줘야 되는데 난사하는 놈이 없는 거야. 그렇군요. 다만 이제 저 멀리서 이렇게 개찌 붙는 사람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조국이 이제 무슨 좀비도 아니고 뭐 지가 뭔데 뭐 검찰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워딩을 날리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피의자라서 그런가? 피의자라서 그런가? 자, 이게 뭐 자기가 뭐 글을 남겼는데 페이스북에 법치로 포장된 검치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 호랑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입을 다물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어쨌든 뭐 어디선가 메아리가 들리는데 거의 좀비 같은 꾸기가 우리 조국이가 또 오늘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페북질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상황을 또 즐기는 것 같아요. 조국 같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좌파는 그러니까 인간 본성에 기반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라 의외로 사람들 괴롭히는 걸 즐긴다고. 제가 진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 괜히 괴롭히는 걸 즐긴다고. 왜 깐죽거린다, 뭐 야지를 놓는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본질은 또 안 건드려요, 잘.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비본질적인 것들에 언저리에서 계속 놀아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제가 국민들을 혐오하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 문화가 그래요. 우리 그렇죠. 문화가 진지하고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좀 약간 우리 친구들끼리도 한번 얘기하는 거, 대화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친구들에서 그렇죠. 뭐가 좀 진지하게 접근하려고 그러면 친구들 싫어해요. 진지하게 접근하면 술 먹다가 진지해지면 싸움 나요. 싫어해요. 네, 싸움 납니다. 그냥 저 추신수 얘기하고 얼마 받는데 그럼 뭐 27억인가 뭐 이런 얘기나 좋아하지. 진지한 얘기하면 나중에 싸움이 커집니다. 그거는. 제 친구들 모임에서도 가끔씩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치권에서 오래 몸담고 있다 보니까 친구들 모이면 이제 성향이 비슷하면 뭐 그런 대로 괜찮은데 성향이 다른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말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저도 약간 저를 이제 준동을 하면 약간 이제 감정이 약간 이제 이렇게 좀 슬슬 올라오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언성을 높이진 않는데 제가 말을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시작하면 좀 강하게 어필하면 크게 이제 이게 붙어요. 경련이 붙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면 또 이제 저도 이제 끝없이 나가니까. 그럼 이제 제 친구들 중에서 아주 재밌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약간 제가 말을 진지하게 접근하려고 그러면 그 친구가 딱 끊는군요. 쭉 들어와서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그래서 웃고 말아요. 근데 통상은 또 뭐 그런 자리에서 정치 얘기가 이렇게 시작되면 알아서 자리를 피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렇죠. 싫으니까. 그게 필요죠. 친구들 그래서 친한 사람들일수록 정치 얘기를 저도 정치 얘기를 안 해요. 저 오랫동안 몸담고 있지만 한 번도 뭘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얘기도 잘 안 하고 물어봐도 얘기 잘 안 하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필요해서 언론에 종사하거나 필요해서 알아달라 그러면 그건 알아주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 이게 쌈나는 것밖에 결론은 쌈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쌈나죠. 거기는 그만큼. 진짜 저 타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런 걸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진지하게 대화하는 훈련들 문화가 잘 안 돼요. 사실은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가끔 하는데 이제 본질적으로 막 논쟁을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상대가 되게 이렇게 막 나를 지금 공격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비꼬고 야지 놓는 거 이런 것들로 일관해요. 그렇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결국 결론은 그래요. 결론은 그렇게 가요, 그냥. 특히 이제 어떤 여성 언론인 이런 분들하고 하다가 갑자기 충돌이 생겨서 여성 언론인이 갑자기 광분을 토하면 그때는 통제불능입니다. 큰일 납니다. 아주 개욕 먹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이 소위에서 정보통신 디지털이 발달하면서 우리 사회가 더더군다나 이렇게 쏠림 현상들이 극과 극을 달리는 쏠림 현상들이 가속화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우리 문화 이게 디지털이 우리 문화 DNA하고 참 맞아요. 잘 맞아떨어져. 그러니까 긍정적인 에너지로서는 굉장히 좋은데 한편으로 또 굉장히 부정적으로도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재적으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전체주의적 경향성을 많이 가져요. 우리 문화가. 왜냐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중앙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중앙집권을 강하게 한 나라가 없어요. 왕권부터 쭉 이어져 왔던 게 그리고 현대 민주주의를 할 때도 중앙집권이었죠. 완벽하게. 우리는 소위 해서 외국에서 다 겪은 그러니까 일본조차도 겪은 봉건제 이런 거를 한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방분권을 한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지방분권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방 이기주의만 있지 진정한 분권이 없어요. 권리라고 하는 건 늘 책임을 수반합니다. 그렇죠.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 가덕도 공항 만들려면 부산 사람들 돈 만들면 돼요. 근데 그거 안 하거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손가락처럼 저 나쁜 놈이라 그래. 저 같은 놈 보고. 서울만 잘 살고 지방을 돌보지 않는 놈이라고. 그건 무슨 회개한 논리예요. 그거 이상한데 지방은 지방만큼 또 서울은 수도는 수도만큼 이렇게
정책을 펼 수밖에 없잖아요. 마치 서울 네. 때문에 온 나라가 다른 지역은 못 사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거나 특정 뭐 때문에 그러니까 다 이렇게 탓을 돌리는 것들 있잖아요. 있죠. 네. 그게 중앙 주권의 폐해예요. 그게 뭐 늘 중앙에서 뭘 해줬기 때문에. 그 지방 분권을 얘기하시는 분들 자제분들 다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네. 책임을 지고 어떤 일을 수행했던 기간이 되게 짧아요. 우리가 몇십 년 안 돼요. 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 지 93년도인가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30년이 채 안 되잖아요. 우리 지방자치 30년이 채 안 돼요. 맞습니다. 95년도에 시작했나? 그때 시작했거든요. YS 시작하면서 아마 지방자치가 그래서 우리가 이게 30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를 연원이 그래요. 우리가 맞습니다. 지방자치를 한 게 굉장히 짧아요. 이게 다른 나라에 이런 게 없습니다. 사실은 유례가 없어요.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이 대한민국은 이 분권을 한다 해서 여러 가지로 권한을 나눠 놓으면 오히려 통제가 잘 안 돼서 이 분열과 충돌 이런 것들이 점철되는 게 아마 그게 역사가 짧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권력의 집중이라고 하는 건 무책임을 낳아요. 근데 권력을 많이 권력 분산이라고 하는 게 한편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무책임의 극치를 달려요. 그럼 방만이죠. 예, 진짜 방치. 그게 지금 한국 사회 현상이에요. 이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이 법을 만든 국회도 책임 안 집니다. 어떤 사건이 나도. 그럼 그렇죠. 앞으로 어떤 사건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 여기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경찰 네. 사방에 깔려 있잖아요. 이 그렇죠. 똑같은 기능을 맞습니다. 하는 기관들이 유사한 아무도 기능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 공은 다 자기네들 따고 네. 잘못은 다 돌고 돌아서 어디 가는지 없어요. 대통령만 손가락질 하겠죠. 뭐 당신 때문에 그랬다고. 그리고 똑같은 조사를 여러 군데서 수사를 하게 돼요. 그렇죠. 돌려가면서. 그렇죠.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국민들의 실생활, 그러니까 일반적인 실생활들의 피해가 온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은 피부로 못 느끼지만 조금만 한 단계만 더 나가면 필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습니다. 모든 행정기관, 모든 권력기관은 뭘 합니까? 성과를 내야 돼요. 그렇죠. 성과주의예요. 성과내죠. 네. 특히 검찰, 경찰은 100% 성과주의예요. 성과 내고 네. 나중에 감사도 하죠. 네. 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때 되면 음주운동도 항상 많이 하고 많이 하죠. 딱지 때 되면 끊고 딱지 많이 끊잖아요. 맞습니다. 똑같아요. 예. 때 되면 수사 많이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경쟁이 붙죠. 수사 경쟁이 붙는 거예요. 예. 그러면 수사 삼성도 수사기관에서 여러 군데서 수사하지만 네. 우리 일반 가정도 네. 일반 식당도 여러 군데서 수사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니까 수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에서는 중대범죄니까 수사하고 경찰은 정보 수집해야 되니까 정보 수집하고 검찰은 또 기소해야 되니까 기소해서 미진한 부분들 또 재수사하라고 오다 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2중, 3중, 4중인데다가 이제는 사건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사건이라고 하는 게 사건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평상시엔 그냥 넘어가던 것도 사건이 되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국세청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저희 집에 이제 자영업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 5년 동안은 비용 처리해주던 거를 내규를 바꿔가지고 이걸 갖다가 비용 처리 안 해줘요. 그럼 문제는 그냥 그 해부터 적용하면 되는데 이걸 소급 적용해요. 예? 뭐 그런 개떡 같은 게 다 있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행정이에요. 그래도 웬만하면 소급 적용은 안 하려고 할 텐데. 그게 법하고 달라서 내규는 소급 적용이 가능해요. 아니 오케이 뭐 이건 나중에 뭐 좀 더 깊게 한번 10몇 개가 되는데 10몇 개 중에서 이게 10몇 개 중에서 한 서너 개만 적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걸 다 적용해요. 빡빡하게요. 네, 다 적용해요. 근데 이거는 늘 있었던 거라 이건 얘네들이 재량으로 빼주는 거예요. 재량이란 게 많아요. 우리나라 행정의 문제는 재량이 많다는 거예요. 거긴 뭐 검찰이나 판사도 재량이 많죠. 네, 재량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 전체가 소급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 적용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 규정 중에 몇 개를 적용하고 안 하고를 갖다가 재량을 준다고요. 이게 그렇군요. 우리가 뭐 중대범죄가 아닌 이상 그 뭐 재량이라는 것은 법은 사실은 그 최소한이 중요한 거니 더 좋은 거니까 어떤 그런 관점에서 재량을 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이건 뭐 그냥 그 이연령 비연령으로 지네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내규 바꿔서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선진국들을 보면 가장 엄격하게 규정을 만드는 게 있어요. 법규를. 법에다가 하는 거. 그게 바로 형사법하고 사람들 계약법. 그다음에 이게 세금이에요. 세법. 이걸 누구나 보면 알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령하고 내규에 너무 많은 게 위임돼 있어요. 규정에. 예. 그래서 법만 보면 아무도 몰라요. 아, 읽어도 모른다. 내가 얼마를 내야 될지 몰라요. 아, 그렇죠. 그건 모르죠. 예. 예. 세무사 가서 네. 물어봐야 알아요. 맞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 범죄도 마찬가지. 범죄도 네. 내가 이걸 저지르면 딱 이거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관습법이잖아요. 유럽도 네. 관습법이기 때문에 판례들을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변호사가 필요해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법에 정해진 걸로 간다 그러면 지금처럼 재량권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근데 우린 재량권을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판사들에게 그렇죠. 판사에게 그리고 검찰에도 검찰에도 구형권을 너무 많이 주고 있는 거죠. 검사들 구형은 뭐 거의 뭐 그냥 고무줄 구형이니까 지네 마음대로 하죠. 그리고 이제 기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건 기소잖아요. 예. 불기소 처분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근데 그건 진짜 그게 고무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뭐 불기소는 잘 안 하니까 얘들도 이제 하도 눈치를 봐갖고요. 아, 자,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터뷰가 화제가 됐고, 이 인터뷰가 이제 국민을 상대로 해서 지원을 호소하는 셈이 됐는데, 자, 이게 진짜 윤석열의 정치의 시작으로 봐도 될지, 예, 여러분 저는 시작으로 볼 수밖에 그러니까 현직 검찰총장이 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아무리 이게 이제 검찰 조직에 관련된 문제긴 하지만 네. 정부 여당 이 입법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내부 절차가 아니라 네. 언론과 인터뷰를 플레이를 통해서 반박을 그것도 소위 그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큰 원칙을 걸고 반박하는 것. 법치의 훼손. 예, 이거는 그러니까 보기 드문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정치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다만 네. 본격적으로 이제 검찰총장이 아닌 다른 형태로 정치를 언제 시작할 거냐,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윤석열 총장이 이 반문을 내세워서 앞세워서 본격적인 정치를 조만간 시작하기를 기대하면서, 네, 여의도 2프로 윤석열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석열 얘기가 어떻게 산으로 들러 막. 맞네.